과거 산업 시대를 움직인 피가 검은 황금, 석유였다면 21세기 AI 시대를 움직이는 피는 붉은 황금, 바로 구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붉은 황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런던 금속거래소의 구리 가격이 톤당 11,000달러를 넘었습니다.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우리가 열광하는 AI 데이터 센터,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차, 하늘을 뒤덮을 태양광 패널, 미래로 가기 위한 모든 길목에 구리가 필요한데 정작 그 구리가 부족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슬아슬한 상황을 전 세계가 지켜보던 2025년 11월 7일 미국 지질조사국이 2025년 핵심 광물 최종 리스트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에 사상 처음으로 구리가 포함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제부터 구리는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다.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 전략무기다. 미국 정부가 공식 선언한 겁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미국은 왜 구리 가격이 최고치를 찍어가는 이 시점에 이런 발표를 한 걸까요? AI와 반도체 패권 전쟁의 승패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달렸음을 깨달은 미국이 보이지 않는 자원 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다급하게 움직인 진짜 이유는 이 선전포고와는 상관없이 이미 전 세계의 구리 광산들이 말 그대로 멈춰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이 왜 이토록 다급하게 선전포고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미 멈춰서기 시작한 전 세계 광산들의 충격적인 실태, 마지막으로 구리 대란 속에서 누가 새로운 승자가 될 것인지 그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전 세계 구리 광산에서 믿기 힘든 일들이 연쇄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25년 5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인 구리 광산 카모아 카쿨라가 물에 잠겼습니다. 기록적인 홍수였죠. 이 광산은 더 많은 구리를 캐기 위해 2026년에 시설을 확장할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을 2027년으로 1년 미뤄야 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25년 7월 칠레에서 벌어졌습니다. 칠레 국영기업이 운영하는 엘테니엔테 광산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생산량이 11% 줄어들 거라고 발표했죠. 칠레가 얼마나 중요한 나라냐고요? 전 세계 구리 생산의 25%, 그러니까 4분의 1을 책임지는 나라입니다. 그 핵심 광산이 무너진 겁니다. 세 번째 사건은 2025년 9월 인도네시아입니다. 세계 2위 구리 광산인 그라스버그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광산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 프리포트 맥모란은 어떻게 발표했을까요? 2026년에 캘 수 있는 구리가 원래 계획보다 35% 줄어들 것 같습니다. 35%요. 3분의 1 이상이 날아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2025년 10월 22일 다시 칠레로 돌아갑니다. 캐나다 광산기업 테크리소스가 긴급 공시를 냈습니다. 칠레에 있는 자사의 퀘브라다 블랑카 광산 확장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죠. 광산에서 구리를 캐고 나면은 흙과 돌찌꺼기가 남는데 이걸 처리하는 시설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회사가 2025년 들어서만 2번이나 생산량을 줄인다고 발표했다는 겁니다. 5월 콩고, 7월 칠레, 9월 인도네시아, 10월 다시 칠레. 불과 6개월 사이에 4개의 주요 광산이 연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결과는요, 전 세계에서 캘 수 있는 구리의 약 7%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겨우 7%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전 세계가 1년에 쓰는 구리가 약 2,500만 톤입니다. 그중 7%면 175만 톤이에요. 한국이 1년 동안 수입하는 구리 전체가 약 100에서 200만 톤입니다. 한국이 1년 쓸 양의 버금가는 구리가 증발해버린 겁니다. 국제구리연구그룹이라는 글로벌 기구가 있습니다. 전 세계 구리가 얼마나 생산되고 소비되는지를 추적하는 곳이죠. 이 기구가 2026년 세계구리 공급 전망치를 급히 낮추면서 공식적으로 공급 부족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사고가 정말 단순한 자연재해와 불운의 연속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고들 뒤에는 전 세계 구리 광산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3가지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광산이 늙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구리 광산들의 평균 나이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많은 광산들이 50년, 심지어 100년 넘게 구리를 캐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광산에서 오랫동안 구리를 캐내면 당연히 캐기 쉬운 좋은 광석부터 먼저 캡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은 광석의 품질, 그러니까 구리 함량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쉽게 말해 예전에는 돌 100개를 캐면 구리 10개가 나왔는데 지금은 돌 100개를 캐도 구리 5개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더 많이 파도 실제로 얻는 구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신규 광산 개발에는 10년이 걸립니다. 그럼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면 되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구리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2017년부터 전 세계 광산 기업들이 신규 광산 개발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광산 개발은 집 짓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먼저 구리가 묻혀 있을 만한 땅을 찾아야 합니다. 탐사죠. 그 다음 정말 구리가 충분히 묻혀 있는지 시추로 확인합니다.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 허가를 받고 도로를 깔고 전기를 끌어오고 광산 시설을 짓고 이 모든 과정이 평균 10에서 15년 걸립니다. 2017년에 투자를 시작했으면 빨라야 2027년, 늦으면 2032년에야 구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구리가 부족한데 새로운 공급은 최소 2년 뒤에나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문제, 재활용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신규 광산 개발이 어려우면 재활용을 늘리면 되지 않나요? 좋은 생각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구리 공급의 약 33%, 그러니까 3분의 1은 재활용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구리는 주로 전선, 배관, 전자제품에 들어갑니다. 이런 제품들의 수명이 보통 30년에서 50년이거든요. 지금 재활용되는 구리는 1970년대, 80년대에 만들어진 제품에서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1990년대 이후 IT 혁명, 2000년대 이후 스마트폰 혁명으로 구리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 구리들이 재활용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오려면 최소 2030년은 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재활용을 늘리고 싶어도 폐기될 제품 자체가 없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존 광산은 늙어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고 신규 광산은 10년 뒤에나 가동되고 재활용은 2030년은 넘어야 본격화된다. 공급은 이렇게 막혀 있는데 수요는 어떨까요? AI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구리가 수천 톤 들어갑니다. 전기차 한 대에는 일반 자동차의 3배, 60kg이 들어갑니다.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 초고압 송전망, 탄소 중립으로 가는 모든 길에 구리가 필요합니다. 공급은 10년 뒤에나 늘어나는데 수요는 지금 당장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2025년 11월 7일 미국 지질조사국이 발표한 핵심 광물 60종 리스트, 여기에 구리, 우라늄, 은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특히 구리와 우라늄의 조합은 의미심장합니다. 구리는 전력을 운반하는 송전선의 핵심이고 우라늄은 원자력 발전의 핵심 연료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은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AI 시대에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 그 전력을 만들 원자력 원료, 그 전력을 운반할 송전망에 쓰이는 구리, 이 모든 걸 우리가 직접 확보하겠다. 미국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AI 패권 경쟁의 승부는 반도체나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걸 돌릴 전력을 누가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에 달렸다는 걸요. 구리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신 분들 이미 대부분의 투자자들보다 앞서 계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구리 가격이 올랐네. 여기서 끝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왜 오르는지 그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 댓글에 하트 한 번만 남겨주세요. 저와 함께 구조를 꿰뚫어 보셨다는 의미에서요.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구리 전쟁이 시작됐다는 건 구리와 관련된 기업들의 가치가 다시 평가받을 거라는 신호입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의 기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 땅에서 구리를 캐는 광산 기업들. 대표적인 게 캐나다 기업 타세코 마인즈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티커는 TGB로 거래되고 있죠. 이 회사는 지금 캐나다에서 지브롤터라는 광산을 운영하면서 연간 약 4만 5천 톤의 구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플로렌스라는 새 광산입니다. 이 광산이 2027년 하반기부터 2028년 사이에 완전 가동되면 회사 전체 생산 능력이 5만 9천 톤에서 9만 7천 톤으로 늘어납니다. 무려 64% 증가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플로렌스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 회사가 생산하는 구리의 40%가 미국 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구리에 2033년까지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죠. 게다가 만약 수입산 구리에 관세를 붙이기 시작하면 이 회사는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2027년 예상 실적으로 계산하면 비슷한 광산 기업들 평균보다 32%나 싸게 거래되고 있어요. 게다가 이 회사는 금이나 은 같은 다른 광물은 하나도 안 캡니다. 오직 구리만 캡니다.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오르면 그 혜택을 100% 다 받는 구조죠. 2026년 매출은 올해보다 4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영업이익은 무려 117%나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플로렌스 광산은 현장 침출이라는 특수한 방식을 씁니다. 땅을 파지 않고 특수 용액을 땅 속에 주입해서 구리를 녹인 다음 뽑아내는 거예요.
비용은 훨씬 저렴하지만 문제는 이 방식을 쓰는 광산이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에요. 만약 땅속 지질 구조가 예상과 다르거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생산 시작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중소형 광산 기업이라 대형사들보다 재무적으로 불안정합니다. 플로렌스 프로젝트 하나의 성패에 회사 운명이 걸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두 번째, 한국에서 구리를 가공하는 기업들. 한국은 구리 광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구리를 녹여서 정제하고 이걸 초정밀 부품으로 만드는 기술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대표 주자가 풍산입니다. 풍산은 두 가지 사업을 합니다. 하나는 구리를 녹여서 반도체, 전기차,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구리 가공 사업이고요. 다른 하나는 포탄과 탄피를 만드는 방산 사업입니다. 방산 쪽은 성장이 확실합니다. 2026년에만 약 1.3조 원어치를 팔 거라고 회사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특히 포탄 뇌관을 만드는 자회사는 2025년 3분기에 역대 최고 실적인 11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구리 가공 쪽도 회복 조짐이 보입니다. 2025년 3분기에는 실적이 안 좋았지만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4분기부터는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구리 가격도 오르고 판매량도 늘어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2027년 예상 실적으로 계산해보면 비슷한 국내 방산 기업들보다 39% 싸고 미국 방산 기업들보다 는 42%나 싸게 거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으로 수출하는 총알에 관세가 붙었습니다. 풍산은 사냥이나 스포츠 사격용 총알을 미국에 많이 팔아요. 그런데 2025년 3분기에 미국이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면서 관세로만 120억 원을 내야 했습니다. 120억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풍산이 한 분기에 버는 영업이익이 보통 400억에서 800억 원 정도인데 그중 120억 원이 관세로 나간 거예요. 더 문제는 이게 4분기에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구적인 비용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둘째, 구리가공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에 구리가공 사업에서 100원 팔면 1.5원밖에 남기지 못했어요.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비용이 계속 늘어나면서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증권사 분석에 따르면 이런 새로운 비용 문제들 때문에 풍산 주가가 약 11%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구리 가격이 오르면 중국의 저가 구리 제품 회사들은 버티기 힘들어져요. 반면에 풍산처럼 고품질 정밀 가공 기술을 가진 회사는 경쟁자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력을 나르는 전선 기업들. AI 시대가 오면서 전기 수요가 폭발하고 있잖아요. 그 전기를 나르려면 전선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요. 한국의 전선 업체들 LS전선이나 대한전선 같은 회사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LS전선은 비상장이라 LS마린솔루션, LS에코에너지, LS일렉트릭, LS가 관련주로 부각받곤 합니다. 이 회사들은 구리로 전선을 만드는데요. 그냥 일반 전선이 아니라 바다 밑을 지나가는 해저 케이블, 초고압으로 전기를 보내는 송전선 같은 고난이도 제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가 핵심인데요. 대부분의 전선 기업들은 계약할 때 에스컬레이션 조항이라는 걸 넣습니다. 쉽게 말해 구리 가격이 오르면 판매 가격도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예요. 실제로 2024년에 구리 가격이 7.8% 오르자 국내 전선 사사의 매출도 7.6% 증가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도 구리 가격이 8.9% 오르면서 전선 사사 매출이 똑같이 8.9% 늘었어요. 대한전선은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고 수주잔고가 3조 4,175억 원에 달합니다. LS전선도 6월 말 기준 6조 2,197억 원의 수주잔고를 확보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우후죽순 생기고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늘어나면서 전선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전선 업체들은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글로벌 프로젝트 수주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땅에서 구리를 캐는 기업들, 한국의 구리 가공 기업들, 전력을 나르는 전선 기업들에 주목하는 것이죠. 물론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구리 수요가 급감할 수 있고요. 2027년 이후 신규 광산들이 본격 가동되면 지금처럼 공급 부족 상황이 해소되면서 구리 가격 상승세가 꺾일 수 있습니다. 칠레나 페루 같은 주요 구리 생산국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 땅의 자원을 왜 외국 기업들이 가져가냐며 세금을 확 올리거나 국유화할 리스크도 있죠.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전기차, AI 서비스, 이 모든 것 뒤에는 구리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1세기의 붉은 황금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것이 AI 시대의 패권을 결정할 겁니다. 이미 오른 종목들도 있지만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다가 향후 눌릴 때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리전쟁 다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AI 데이터 센터 안에서 쓰이는 구리 케이블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폭발적인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구리 대신 빛으로 연결하는 기술에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구리전쟁의 다음 챕터, 빛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통찰을 얻으신 겁니다. 그리고 구리의 변화라든지 앞으로 중요한 변곡점을 지날 때마다 텔레그램에서 바로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중요한 이슈들은 유튜브 영상으로 대응하기엔 너무 늦습니다. 유튜브는 영상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텔레그램은 제가 시장을 보는 순간 바로 공유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구독자 7만 명 달성한 게 엊그제인데 벌써 8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에 보답하고자 무료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선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 좀 더 상세한 시황과 주식 분석, 그리고 주식 꿀팁들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7만 명 구독자 선물로 월급쟁이가 100억 버는 투자 공식이라는 전자책도 공유드려 놓았습니다.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공지 버튼 누르시면 제가 쓴 전자책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드리는 선물이니 부담 없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제 유튜브와 텔레그램만 보셔도 시간이 압도적으로 절약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 드릴 테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이 업데이트 영상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입니다. 남들은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신호를 먼저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이 사이클을 추적해 봅시다. 댓글에 하트 하나만 남겨주세요. 단순한 좋아요가 아니라 나는 겉핥기가 아닌 제대로 된 투자를 한다는 우리끼리의 조용한 신호 같은 거죠. 저는 댓글 하나하나를 진짜 다 봅니다. 몇 개가 달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본질을 꿰뚫어 보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